쓰나만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 84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내몬 용산경찰서 보배드림에서 올라온 글이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화장실 사건처럼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용산경찰서 화장실 사건입니다. 저도 화장실만 갔을 뿐인데 요즘 경찰들이 어떻게 유죄 생사람을 잡아 인권을 무시하며 수사를 진행하는지 제가 겪은 일을 쓰겠습니다. 라면서 글이 올라왔습니다. 즉 동탄 경찰서처럼 나도 화장실을 갔을 뿐인데 엉뚱한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라는 것이고요.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으나 떳떳한 저는 인권을 유린한 경찰들을 신고했고 현재는 내가 아닌 그 경찰들, 즉 나를 범인으로 내몰았던 그 경찰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고한 피해를 막고 간행처럼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저 같은 이렇게 범인으로 지목됐던 무혐의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릴레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면서 글을 올라왔고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서울 용산경찰서고 이분께서 이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기아께서 서울청에 제기한 민원, 그러니까 서울 용산경찰서의 상위 기관은 서울청입니다. 그래서 서울청에 제기한 민원은 2023년 11월 16일자로 용산서에 접수되었으며 그 민원 내용은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직원들은 민원인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방문하여 압수수색을 하고 동의 없이 민원인 조카의 태블릿을 검색하는 등의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다. 유심만 남기고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하여 가져가겠다고 협박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했다.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으며 민원인의 조카의 태블릿까지도 함부로 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앞세워서 사람 하나를 무고로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국가위원회에 제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11월 3일날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역한에 있는 한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여성이 볼일을 보는데 역한에서 그 여성을 촬영했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2023년 11월 6일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3명의 경찰이 왔답니다. 3명의 경찰이 시간에 텀을 두고 한 명씩 영장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할 게 있다면서 수사관 A가 사무실 끝부분 별도의 문이 있는 제자리 룸까지 허락 없이 들어와서 책상을 수색했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경찰이라고 말도 안 하면서 범인이라고 특정한 사람의 방까지 허락 없이 들어와서 책상을 수색했다는 거죠. 나가달라니까 그제서야 경찰 신분증을 제시했답니다. 이후 무려 3시간 30분 동안 회사 사무실 내에서 경찰 3명에게 잡혀서 감금이나 다름없는 그런 강제 조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 B는 CCTV에 다 찍혔으니 범행을 인정하라고 했답니다. 딱 뭡니까? 동탄경찰서처럼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 뭘 그렇게 쫄아? 라면서 강압적으로 반막 찍찍하면서 하는 거죠. 사무실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저에게 CCTV를 보여줬답니다. 그런데 해당 CCTV에는 화장실 앞이 아닌 에스컬레이터 계단 촬영을 위한 CCTV였기 때문에 화장실 입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CCTV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탄경찰서 사건처럼 그 화장실이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번 사건도 정확하게 그 사람이 범인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관은 그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을 한 거죠. 그리고 범인이라고 특정합니다. 왜? 그 사람이 범인이어야 되는 거죠. 수사관 B는 영상 속 우측에 뛰어가는 발 모양이 있는데 이 발이 범인일 것이고 그 범인이 당신이 맞다며 단정 짓고 우기기 시작했답니다. 무조건 이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국가수에서는 영상 식별 불가로 판정되었고 결국 우측에 찍히는 영상들은 식별 불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 B는 본인 눈으로 본 것이 맞다고 계속 범인이야, 네가 범인이야 우겼다는 겁니다. 수사관 C는요, 자 아까 전에 A, B, C가 나옵니다. 3명의 경찰, 남자 2명, 여자 1명이니까 시간을 텀을 두고 왔으니까 수사관 A, 수사관 B, 수사관 C가 있겠죠. 그래서 수사관 C는 휴대폰을 압수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저장된 수년간의 사진 전체 업무용 노트북 및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유무까지 다 조사했답니다. 심지어 AS를 위해 보관 중인 조카의 태블릿까지 조사했대요. 휴대폰을 조사하는 수사관 C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인지 뭔지 모르지만 혹시 본인의 휴대폰 사진을 보고 싶다면 보여줄 테니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급할 때는 여자 화장실 안 가냐면서 자기한테 유도신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급하면 여자 화장실 갑니다 라면서 그렇게 자기를 농락했대요. 아니 뭐 급하면 여자 화장실 갈 수 있죠,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라면서 농락을 했답니다. 유도 수사를 한 거죠. 자 수사관 B는요, 3시간이 넘게 조사 후에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으니까 저에게 포렌식을 할 거니 유심만 남기고 당장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해서 대체폰을 지금 준비해주면 바로 주겠다 했으나 수사관 B는 그건 자기들이 알 바가 아니다, 당신은 용의자고 만약 당장 안 주면 검찰에 영장 청구 가져가겠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A, B, C는 모두가 이 사람이 범인이어야 되고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즉 범인이 될 만한 증거도 없는데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무조건 범인으로 지목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범인으로 해갖고 베스트 수사팀에 선정되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허위 신문을 유도하고요. 유도신문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진짜 내가 한 거 맞냐는 식으로 사람은 멘탈이 나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만든 거죠. 3시간이 넘게 조사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조사했겠죠. 그리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너는 범인이야 라고 특정했겠죠. 왜? 당장 한 명을 빨리 범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범죄니까. 각종 그런 경찰서 서장이 안 좋으겠어요? 신랑이 끝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 안 한 조건을 다음날 제출하기로 협의 후 새벽에 급한 대로 33만 8천 원의 대체형 주거폰을 온라인에 구입했답니다. 경찰이 퇴거 후 얼마 안 돼요. 수사관 B에게 전화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니 다른 사무실 출입구에 있는 CCTV에 복도가 촬영된 게 없는지 같이 보자고 요청했답니다. 이분이 혹시 모르니까 다른 사무실 출입구에 있는 CCTV에 복도가 촬영된 게 없는지 같이 보자. 화를 내며 짜증내는 말투로 다 조사했다. 네가 뭔데? 우리가 다 조사했어. 네가 경찰이야? 넌 경찰 아닌데 네가 뭔데 수사를 지휘하려고 해. 내가 다 하긴 했다니까. 이거 뭡니까? 옛날에 어떤 음란 행위를 했던 그런 고등학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자위의 행위를 했던 그 고등학생 부모가 CCTV를 찾았는데 내 자녀가 아니라고 CCTV 보자니까 경찰이 뭐랬어요? 그걸 내가 왜 봐야 됩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수사를 지휘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확인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라고 했답니다. 조사 다음날 용산경찰서에 방문했답니다. 2023년 11월 7일 용산경찰서에 방문하여 수사관 A에게 휴대폰 가져왔으니 최대한 빨리 포렌식하고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공식적으로 본인에 대한 무리한 행동을 사과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일단 다시 가져오고 필요하면 다시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즉 만약에 포렌식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CCTV에서 본인을 범인을 특정했고 그렇다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요. 휴대폰에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나와야 되죠. 근데 안 나온다면 자기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자기를 스트레스 받게 했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게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합당한 답변을 안 한다는 거죠. 답변을 피한다는 겁니다. 경찰서 사무실을 나오기 직전 수사관 C가 진짜 범인은 다음날 휴대폰 제출 안 하고 폐기한다는 황당한 말을 한답니다. 네가 다른 휴대폰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휴대폰을 가지고 왔다 빨리 포렌식하라니까 수사관 C가 뭐라고 했습니까? 범인은 다음날 휴대폰 제출을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휴대폰 제출을 안 하고 폐기한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즉 그 휴대폰이 네가 원래 쓰던 휴대폰이 맞아 그런 내용 아닐까요? 그리고 수사 종료 및 마무리 저는 누명을 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아래 3개 플랜을 세웠답니다. 자, 첫 번째 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신고, 두 번째 변호사 선임, 세 번째 셀프 신상 공개 후 공론화. 떳떳한 저는 경찰 3명을 관련기관 2곳에 민원 신고하였으며 정식으로 접수되어 해당 경찰들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를 제외한 한두 명이 더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고 그러니까 나를 제외하고 한두 명이 더 여사 화장실 들어가서 촬영했다. 범인이야 라면서 조사를 받았다 들었고 결국 범인은 못 잡았답니다. 이번에 알게 된 건 경찰이 누군가를 지명하여 수사를 하게 되면 유죄 추정 후 범죄자 취급을 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특정지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동탄 경찰서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설사 CCTV나 증거자료를 찾더라도 자 보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 왜 봅니까? 내가 그거 왜 봐야 되나요? 라고 합니다. 일단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자, 강압적으로 말투를 하고요. 반말을 하고요. 그리고 무언가 보자고 해도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즉 뭐냐? 일단 범인으로 지목하면 그 범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경찰 입장에선 지나가는 업무일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걸어가다 공권력이란 흉기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것과 같답니다.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즉 뭐냐? 상대방은 경찰입니다. 내가 경찰에 대해서 정보력도 부족합니다. 경찰 집단에서 내 혼자 어떻게 경찰을 싸웁니까? 떳떳한데 가만히 있으면 누명을 쓴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경찰이 유도신문하고 자 웃으면서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여자 화장실 갑니다. 아이고 그게 뭐 잘못된 거에 쏘가서 만약에 조서를 쓰죠? 그러면 곡성 억울한 옥살이 사건처럼 6년 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 볼까요? 그래서 베스트 여청 수사팀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땡땡 경찰서 3분기 베스트 여청 수사팀 선정, 땡땡 경찰서 1위 베스트 여청 수사팀 선정, 땡땡 경찰서 3분기 경북 베스트 여청 수사팀 선정, 6년 연속 선정. 즉 뭡니까? 특별강력 지방경찰청 산하에서 자신의 경찰서가 다른 경찰서보다 이런 뭡니까 베스트 수사팀을 선정되는 게 하나의 훈장이라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적법 절차의 수사가 아니라 일단은 실적 위주로 잡고 보자는 게 저는 이 문제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 칩시다. 부산이라 치면 부산에 수많은 경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하. 예를 들어서 부산 사하경찰서, 부산 진경찰서, 부산 서부경찰서, 중부, 남부, 뭐 북부, 동, 해운대 경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경찰서 안에 여청 수사팀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땡땡 경찰서 안에도 여청 수사팀이 몇 있잖아요. 그럼 그 팀 안에서도 어떤 특정 팀이 베스트 수사팀으로 선정되면 그 관할 경찰서에서의 자랑거리죠.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사진을 찍히면 팀원들이 다 얼굴을 알리고 그리고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서장 경찰서장대로 경찰서장 밑에 부하들이 팀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자기가 이만큼 실적을 내세웠다. 우리가 관내에서 경찰서에서 일을 했다. 우리가 지방경찰청 그 수많은 경찰서 안에서 베스트 여청 수사팀으로 뽑혔다라면서 부러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억울하게 무고죄 사건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서 한번 보세요. 만치의 응급실서 난동표현 여경 승진인사에 이름 올렸고요. 응급실 만치 난동 강원경찰청 여경 승진했고 내부서도 논란이랍니다. CT 촬영해줘라면서 응급실서 만치 난동 부려 조사받던 여경이 승진이랍니다. 부적절 수사 동탄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모든 사건 전수 조사받는다. 허위신고 부적절 수사 하성 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전수 조사받는다. 즉 결국 뭡니까? 경찰청은 성 관련 범죄로 실적을 보여주시기를 통해서 1위 싸움을 서로 하게끔 부추겼죠. 그럼 뭡니까? 억울한 사람 범인으로 무조건 만들어서 건거율 높이게 만들어서 어쨌든 베스트 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장이나 그 팀장들이 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사건이 터지면 일단 무조건 범인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내가 억울하게 거기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동탄경찰서나 이 보배드림의 이분처럼 녹음이라든지 자식의 스스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공권력이라는 그 무서움에 떨어서 시인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하면 법정 구속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줄 평. 수사 잘못해서 조사받는 경찰관들아 떳떳하면 아갈 묵념 가만히 처 있어라. 하선 동탄경찰서 이번 경기남부 경찰청에서 전수조사 한다지. 너희들 떳떳하면 있지. 가만히 아갈 묵념하고 있어. 알았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